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까지 해서 렌더링 기본 옵션하고 그 다음에 매테리얼 기본 옵션들은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다. 빛하고 카메라 옵션들까지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다 했다고 보고 그 모델링 부분에서 조금 보충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이죠. 스탠다드랑 익스텐디드는 여러분들이 만져보면 알 거고, 컴파운드 오브젝트가 뭐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EC 익스텐디드에 보면은 난간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기 보면 불린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로프트, 그 다음에 스캐터는 그 플러그인을 더 많이 써요. 스캐터는. 아무튼 어찌됐든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있는 것들, 모디파이어 리스트는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해야만 리스트가 보이죠. 그래서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자주 쓰는 것들 몇 가지 하고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컴파운드 오브젝트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합성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기존의 오브젝트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오브젝트가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모프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모프라는 거. 자, 이 모프라는 녀석은 어떤 거냐면, 자, 스피어를 하나 놔봅시다. 아니, 지오스피어를 하나 이렇게 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오스피어를 이렇게 해서 옆으로 카피로 해서 한 4개 정도 놔두겠습니다. 이 모프라는 녀석은 애니메이션을 걸어서 형태를 중간중간 점점 바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구가 형태가 바뀌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좀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우리가 뭔가 조금 변형할 수 있는 거를 집어넣어서 활용해서 변형해 본다 그랬죠. 자, 두 번째 구, 얘는 원본으로 그냥 놔둘게요. 두 번째 구에서 여기 보시면은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디파이어 리스트가 뜨죠. 자, 여기서 뭘 할 거냐면 FFD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한번 줘볼게요. 자, 이 FFD 계열은 뭐냐면 컨트롤 포인트를 두고 요 지금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9개가 나온 거죠. 여기서 컨트롤 포인트를 찍고 이 컨트롤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형태의 변형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란을 만들고 싶으면 가운데 걸 이렇게 올리고 얘는 살짝 이렇게 뭐 벌려주면 계란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좀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에서 계란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FFD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멜트라는 거예요. 멜트는 뭐냐면 녹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값을 이렇게 주면 얘가 이렇게 녹아버려요. 그래서 적당한 값을 한번 이렇게 줘볼게요. 슬라임처럼. 여기 보면 솔리디티라고 해서 녹는
녹는 거에 대한 어떤 점도를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는 다른 걸 한번 줘봅시다. 자,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선택하는 것들은 면의 개수를 바꾸지 않고 형태를 변형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면의 개수를 바꾸면 안 되냐면, 이 모프라는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모프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면의 개수가 같아야만 적용이 돼요. 왜냐면 얘한테서 이렇게 변했다가 이렇게 변했다가 얘한테로 변하고 마지막 형태가 얘로 돌아오는, 이 애니메이션에 걸쳐서 천천히 모양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면의 개수가 똑같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스큐라는 걸 한번 줘볼게요. 스큐. 자, 스큐라는 걸 줘보면 뭐 요런 게 되죠. 요렇게 되죠. 이걸 축을 바꾸면 또 이게 이렇게 달라져요. 늘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스퀴즈라는 걸 한번 줘볼게요. 스퀴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큐는 지울게요. 그냥 스퀴즈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커브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늘어나고 주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에서 사과 같은 거 모델링 할 때는 굉장히 쉽게 모델링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FFD로 위아래를 줄여주면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막 모르는 사람들은 단면 그려가지고 막 뭐 돌려서 면을 만들고 뭐 이러는데, 이런 거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 먹은 사과 뭐 이런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스퀴즈를 이용을 하면.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스퀴즈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모양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절구통이 만들어지네. 자, 얘는 지금 이 구랑 면의 개수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퀴즈 말고 또 뭐가 있냐. 이렇게 늘려주는 것 중에 또 스퀴즈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스트레치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치는 말 그대로 위로 이렇게 쭉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를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프로펠러를 쉽게 만드는 방법. 이미 어느 정도 프로펠러 모양이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FFD 3 곱하기 3을 눌러서 이렇게 잡아서 스케일로 얘를 납작하게 좀 눌러주고, 얘를 여기서 트위스트라는 걸로 돌려주면 이렇게 프로펠러가 돼요. 스트레치 좀 더 시켜줘야겠는데. 이렇게 프로펠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못 쓰면 여러분들은 모델링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자, 그 다음에 밴드라는 게 있어요. 밴드. 여기서 밴드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휘어요. 밴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휘어주는 거예요. 휘어주는 거.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어떤 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휘어지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프로펠러 만들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Y축으로 해서 하게 되면 프로펠러 그 트위스트 한 상태에서 밴드로 지금 탑에서 보면 밴드가 이렇게 적용됐죠.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프로펠러의 날까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모델링이 굉장히 쉽게 끝나요. 자, 얘는 옆에 거 마지막 거는 뭘 줘볼 거냐면 우리 노이즈는 써봤잖아요, 그렇죠? 노이즈는 써봤고 테이퍼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자, 테이퍼라는 건 이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밴드랑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변형 툴들에는 이 주황색 박스가 뭘 뜻하냐면은 여기서 이 기즈모라는 걸 잡고 얘를 움직여주면 이렇게 돼요.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이 그 적재적소에 쓰면 적재적소에 이거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모델링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 뭐 모델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다 다루면 좋겠지만 다 다룰 순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리플이라는 걸 한번 줘볼게요. 리플은 뭐냐면 그 물방울 떨어졌을 때 그 요렇게 되는 거예요. 물방울 떨어졌을 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면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면의 개수가 많으면 그 물방울 떨어졌을 때 그 동심원 생겨서 파장 나가는 거 있죠. 그거입니다. 지금 요게 지금 면의 개수는 안 건드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프라는 거를 한번 줘볼게요. 모프. 자, 여기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의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가보면 모프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모프를 눌러요. 모프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얘는 모프가 됐죠. 아까 그 구에서 픽 타겟을 누른 다음에 5개니까 4개 4개니까 25프레임에 얘 한번 찍어주고 여기 지금 키가 생겼죠. 그러면서 얘 모양이 달걀 모양으로 변했죠. 그래서 50프레임에다 놓고 얘를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75프레임에다 놓고 프로펠러 찍어주고 100프레임에다 놓고 얘를 찍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픽타겟을 해제를 하면 여기에 다 지금 우리가 찍어준 게 다 들어와 있죠.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변합니다. 모프는 그러니까 이 구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떤 형태를 최적화된 어떤 형태를 찾을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애니메이트 폼 기법이라 그래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중간에 요 정도면 되겠어 하고 이렇게 찾는 거죠. 요걸 조금 변형하면은 다슬기가 되겠네요. 네, 요게 모프예요. 자, 지금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요게 모프고, 잠깐만, 요거를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해놔야겠네요.
그 다음에 스캐터라는 게 있는데, 스캐터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자, 플레인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스캐터라는 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 있겠죠, 스캐터 당연히. 이렇게 누른 다음에 픽 디스트리뷰션 오브젝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가져가서 붙여질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스캐터를 누른 다음 디스트리뷰션 오브젝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얘를 찍어줍니다. 얘가 이렇게 가서 붙죠. 자, 가서 붙는데 얘는 몇 가지 그 옵션들이 있어요. 더플리케이트라는 부분이 수량이에요, 수량.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저기 랜덤하게 가서 붙여. 랜덤하게 가서 붙는데, 여기에서 에어리어를 눌러주든 이분을 눌러주든 랜덤하게 붙습니다. 개수는 여기서 만져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랜덤 페이스라는 것도 랜덤하게 붙어요. 자, 얼롱 엣지를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에 가서 다 붙는 거예요. 얼롱 버틱스는 점에 가서 이렇게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얼롱 엣지 미드 포인트는 이 엣지의 미드 포인트에 가서 이렇게 붙는 거고, 페이스 센터는 이렇게 붙는데, 사각형 면의 센터면 여기인데 왜 이렇게 붙냐면, 얘가 원래 삼각형 두 개가 모여서 사각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면 최소 단위인 삼각형으로 센터를 잡아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볼륨이라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플레인이 아니라 그 구라면 그 안쪽에 가서 붙는 겁니다. 그 부피 안에. 그래서 스캐터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조금 재미를 위해서 요거를 가지고 크라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오퍼랜드라는 게 있어요. 오퍼랜드라는 건 뭐냐면 그 구성 요소예요. 합성 오브젝트에서의 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코너로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그 트위스트를 좀 해줄 거예요. 밴드를 좀 주고 트위스트를 해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애니메이션을 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캐터랑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줘야 될 때 어떻게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주는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오토키를 눌러주세요. 아까 전에 모프는 그 모프라는 툴 자체에 녹화 기능이 있는 거고, 지금 이 오토키는 뭐냐면 우리가 키프레임을 지정을 하고 밴드에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앵글 25도를 주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휘었죠. 그 다음에 75프레임에 가서 마이너스 25를 줄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 까만 키가 이렇게 생기죠. 25프레임과 75프레임에. 그러면 이 중간에 이렇게 얘가 흔들흔들 하는 거죠. 100프레임에서 0을 줄게요, 다시. 자, 그러면 얘를 무한 반복시키면 계속 이렇게 얘가 흔들흔들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한테 트위스트를 주면 당연히 오토키가 켜져 있으니까 여기서 50프레임에 얘를 90도 주고, 다시 여기서 0을 주면 얘가 이렇게 돼요. 자, 오토키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녹화가 되어 있다라고 뜨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이 아이들이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징어 다리처럼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트위스트를 많이 주면. 근데 지금은 이 정도로 준 거예요. 당연히 이거를 많이 주면 그 숫자를 늘리면 더 징그럽게 나오겠죠. 이거 많이 주면 여러분 컴퓨터는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줘요. 만약 이거를 렌더링을 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애니메이션 건 걸 렌더링을 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나 레인지를 골라서, 지금은 0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밖에 없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요거를 프레임을 늘리는 걸 알려줬었어요. 여기 보면 시계 모양 아이콘에 그 설정 모양 있는 거에서 엔드 타임을 늘려주면 됩니다. 엔드 타임을 늘려주면 돼요. 안 알려줬었나? 알려줬던 것 같은데? 알려줬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클로스 시뮬레이션 하면서 알려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늘려주면 여기가 500프레임으로 바뀌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는 500으로 바뀌어져 있고, 렌더 셋업은 F10 누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레인지는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하고 여기서 숫자를 500으로 바꿔줘야 돼요. 일단은 500프레임까지 안 할 거니까 100프레임으로 해서 0부터 100프레임까지 해서 렌더를 걸게요. 이렇게 해서 렌더를 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렌더 아웃풋에서 파일을 정해줘야 돼요. 올 포맷을 AVI 파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이름을 뭘로 해서 저장을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자, 세이브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코덱을 정해주라 그러는데, 일단 MPG 컴프레서 DV 비디오 인코더로 해서 그냥 걸게요. 자,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걸어요. 100장을. 지금 보면 프레임 5, 프레임 6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자, 잠깐 건너뛸게요. 자, 렌더링이 다 돌아갔습니다. 잠깐 멈춰 놨었죠. 일시정지, 녹화를 일시정지 해놓고 다 돌아갔어요.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애니메이션이 돌아가는 게 보이죠. 이제 그래서 이거 알려줬더니 어떤 친구는 뭐 크라켄을 만들겠다고, 학기 말에 크라켄을 만들겠다 그래놓고 막상 안 보여주더라고요. 못 만들었다고, 못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들 수 있는데. 자, 스캐터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랜덤하게 깔아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나무 심는 거예요. 나무 심고 자연물 심는 건데, 그거는 여기 있는 이 스캐터로 하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맥스 2020에서는 제법 최적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돼서 뭘 쓰냐면, 멀티 스캐터라는 플러그인을 씁니다. 어떤 건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ده 잔디를 شكل العشب ثبت الوضع مظبوط 이렇게 الاول 심어주는 بعدين 거예요. تبتدي 멀티 تغير 스캐터라고. القيم عشان نتحرك عليه 500 عنصر. 요거를 쓸 때는 나무나 자연물 같은 경우에 면이 수백만 개가 있는 경우가 있기 في 때문에 على الكاميرا ومبدئيا 어떻게 هنعمل 하냐면 هنعمل الكلام ده كله V-Ray هنعمل 프록시라는 ريندر 걸로 شوف 변형해줘요. حركة V-Ray الكاميرا. 프록시로 바꿔서 هنعمل ريندر ونشوف. 스캐터로 붙이는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실제 맥스에 있는 이 스캐터는
막 몇만 그루, 나무 몇만 그루 넣고 막 이럴 때는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컨펌, 커넥트. 이거는 여러분이 동영상을 찾아보면 나오는 거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랍 메쉬라는 게 있어요. 블랍 메쉬. 블랍 메쉬를 하려면, 자, 박스를 200에 200에 200짜리를 이렇게 만들고, 세그먼트는 4개, 4개, 4개 이렇게 나눠 보세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카피로. 자, 그 다음에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가서 블랍 메쉬를 눌러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옵션이. 여기서 하나 콕 찍어주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사이즈를 한 80 정도로 줄게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모디파이에 가서 여기 블랍 오브젝트에 픽 누른 다음에 박스를 찍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픽을 해제해주고, 자,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줘야겠네요. 50을 한번 줘볼게요. 25 너무 작고, 40 40 정도 이렇게 줘볼게요. 자, 얘는 이 박스를 따라다녀요. 이 블랍 메쉬는 아마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좀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제 컴퓨터에서도 버벅거리죠. 자, 얘는 뭐냐면 그 액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방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블랍 메쉬는 다른 기능이 아니라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형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놓고 블랍 메쉬만 얘를 떼내고 싶으면은 박스를 딜리트하면 당연히 사라지겠죠. 하이드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얘만 따로 떼내고 싶어요. 그러면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메셔라는 게 있어요. 메셔 얘는 뭐냐면 시뮬레이션 거는 게 따라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셔라는 걸 이렇게 꺼낸 다음에 픽 오브젝트에 논으로 되어 있는 걸 눌러서 이 블랍 메쉬를 찍어주면 이렇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여주면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안쪽에 박스가 안 보이면서도 얘를 가지고 작업 결과물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얘를 복사를 이렇게 해주면 컴퓨터에 과부하를 안 주고도 이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얘만 계산하는 거니까. 얘만 계산하고 얘네는 다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복사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에 과부하를 안 주고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10분 쉬고 계속 할게요.